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2030 세대 인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따뜻한 보수의 회복이라는 원칙을 밝혔는데 명단을 보니 극단과 음모론이 먼저 보입니다. 신전대협 공동의장 이승만 찬양 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단체인데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가 됐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주장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 단체의 청년을 실천형 인재라며 영입했습니다. 또 다른 인사는 방송에서 어린아이가 찌째명 구속이라고 말했다며 기특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자랑했다죠. 장동혁 당대표가 온리 윤과 부정선거 옹호론자들을 껴안더니 이제는 대놓고 역사를 부정하고 막말을 일삼는 자들을 인재라며 당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로부터 멀어진다는 판단조차 못하는 식물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반증이겠죠. 뭐라 평가하기도 민망한 상태임에는 분명한 듯합니다. 3월 5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 키워드를 알려주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폐지 6년 만에 부활합니다. 먼저 신상민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포털다음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6년 만에 다시 선보였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슈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능이지만 과거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설계 변화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 자회사 AXG는 실시간 트렌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이 실시간 검색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2020년 서비스 종료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새 서비스는 1위부터 10위까지 인기 검색어를 10분 단위로 갱신합니다. 다만 데이터 이용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는 서비스 운영이 제한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과거처럼 단순 검색량만 반영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뉴스와 검색어, 웹문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실시간 트렌드를 산출합니다. 또 여론 조작 논란을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지방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와 관련 인물 키워드를 순위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거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가드레일을 적용했다며 이용자가 지금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창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신상민 뉴스토마토 테크 지식산업부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실시간 검색어가 없어진 지 벌써 6년이 지났네요. 네. 보니까. 오늘 제가 핸드폰으로 다음을 딱 들어갔는데 중앙에 이 실시간 검색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부활을 했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일단 6년 전에 이 실시간 검색어가 사라졌던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러니까 다음은 지난 2020년 2월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부터 조작 논란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이제 홍보 효과가 크다 보니까 2010년도 중반부터는 꾸준히 실검 조작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실검이 여론전 도구로 활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15년 만에 결국엔 이제 종료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검이 자연스러운 관심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제 지적이 이어지면서 다음에 이어서 네이버까지 실시간 검색어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게 가장 화제가 되고 있구나, 이슈구나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그 포털 사이트에서 조작을 한다라는 의심이 들기 네. 시작하면서 약간 신뢰성이 좀 내려갔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과거에 어떤 조작 사례들이 있었었죠? 과거에도 뭐 실시간 검색어가 조작되는 사례가 되게 많았습니다. 2020년 한 유튜버가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한 140만 명 정도 구독자를 가진 진용진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진용진 레전드로 가겠다라는 네이버의 검색어를 쳐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구독자들에게. 예. 그러면서 이 검색어가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과거 SBS 라디오 컬투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진행자가 특정 키워드, 뭐 예를 들어서 출연한 배우나 가수의 이름 혹은 가수가 신곡을 냈던 곡의 이름들을
검색어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청취자들이 그 진행자의 요구대로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하게 되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특정 키워드가 올라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018년도에 이런 것들이 마치 예. 놀이문화처럼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요. 예. 김연아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김연아 힘내세요 검색어를 뭐 순위 상위권에 올리려는 운동들도 있었고 이런 긍정적인 사례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일단 요번에도 지금도 오히려 유튜브가 발달됐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조작 사례들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음은 이 실시간 검색어를 다시 부활을 시켰네요. 이유가 네. 있나요? 다음은 검색 시장에서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기준 국내 검색 엔진 점유율을 살펴보면 구글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0%대, 빙은 4%대인 반면에 다음은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이버의 독주이기도 하고 구글이나 유튜브 등으로 이탈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6년 만에 실시간 검색어를 부활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형 포털의 강점인 실시간성을 되살려서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다음이 실시간 검색어를 부활시키면서 그래도 과거의 이런 사례들을 좀 극복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음이 이제 사용량이 좀 줄어드는 것을 좀 다시 이제 올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과거와는 좀 차이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에서도 이런 실검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다르게 구축했다는 게 다음의 설명이거든요. 새 서비스는 1위부터 10위까지 인기 검색어를 10분 단위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전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된 것과 달리 새 서비스에서는 데이터 이용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는 서비스 운영이 제한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층 검수 시스템을 구축해서 노출 품질과 조작, 혼선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공익성, 신뢰성, 조작, 유해성 원칙에 따라 노출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기가 지방선거 네.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게 또다시 여론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뭐 장치는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지금 그 여론전에 이용됐던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예. 과거에 실시간 검색어가 다수 이용자의 관심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이걸 순위로 표시하다 보니까 다수의 의도된 키워드 검색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놀이처럼 여겨진 검색 순위가 정치적 여론전에 사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됐던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보자면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검 순위를 의도적으로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특정 문구를 집단적으로 검색하도록 유도했는데요. 당시의 사건들을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뭐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법대로 조국 임명 등 저 이런 그런 거 기억납니다. 예. 그런 키워드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랐던 거죠. 그런 관심이 집중된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목적이 편향적인 여론몰이에 사용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폐지로까지 이어졌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론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음 실시간 검색어를 반복 검색이나 자동화 시도만으로 트렌드가 올라가기 어렵게 다층 방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사용자가 같은 키워드로 여러 번 반복 검색을 하더라도 한 회로 집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라든지 자동화 프로그램 같은 비정상 패턴도 제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쪽에서는 지방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및 연관 인물 키워드를 제외하는 원칙도 적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양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흐름인지를 검증하기도 합니다. 단일 데이터 통로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출처에서 동시 반응이 나타난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게 다양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기라든지 네트워크 등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흐름인지를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실시간성보다는 서비스 신뢰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또 다양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흐름인지를 검증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꾸준히 결국에는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6년 전과 지금은 이 온라인상의 세계가 조금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그래서 예전처럼 이 조작 여론을 조작하고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하고 이런 상황은까지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그 선거 기간이 다음 실시간 검색의 안전장치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사용량이 많기는 해야 될 텐데 다음 자체가 사용량이 적기 네. 때문에 요게 그러니까 다음이 시작하고 나서 다른 포털 사이트가 요거를 받아서 똑같이 실시간 검색어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조작 여론을 걱정할 때인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일단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시간 검색어를 반영하겠다라는 의견은 얘기는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지금 사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지금 정확한 사용량은 순위만이라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구글,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장 순위가 높고요. 아, 그다음에 그래요? 구글이 있고, 그다음에 빙, 그다음에 다음 순으로 지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부활한 다음에 이야기 해봤습니다. 신상민 뉴스토마토 기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